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3남매로 맞이인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제부를 인사시켰습니다. 제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부가 인사를 하고 간 뒤 한두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모가 찾아오더니 엄마에게 물었어요. 언니, 둘째 사이는 어떤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명문대 출신의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당연히 마음에 들지. 인물도 훤한 게 다 마음에 들더라니까. 둘째 사이라도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서 아주 잘 됐네. 라고 말하던 이모가 순간 우리 눈치를 살폈는데요. 그런 이모에게 한마디 하려고 움찔하고 있던 순간 아빠가 먼저 외쳤습니다. 처제, 말 조심해.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명문대 출신의 박사학위까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말인 거죠. 그러게. 그냥 말한 것뿐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예, 우리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엄마가 이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띤 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맞사이가 제일 멋있어. 딱 보니 인물도 우리 맞사이가 훨씬 낫네. 난 항상 자네 편이라는 거 잊지 말게나. 장인어른 항상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항상 좋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자네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난 말일세. 자네가 내 맞사이인 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네. 항상 말하지만 우리 딸만 위해주고 잘해주면 난 다 필요 없네. 항상 우리 딸 아껴줘서 내가 다 고맙네. 아빠가 아낌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아빠는 맞사이인 남편을 많이 아꼈습니다. 그에 비해 엄마는 우리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의 학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학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온 반면 남편은 지방대를 나와서 꽃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을 처음 인사시키던 날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한데요. 남편의 학벌과 직업을 말하던 순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지방대? 그러니까 기껏 지방대를 나와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직업이 뭐? 꽃가게? 남자가 꽃가게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훈 씨 어머니께서 하시던 걸 그대로 물려받은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남자가 꽃가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 너는 명문대를 나와서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꽃가게 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나중에 교수 임용되면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릴 텐데 그때는 어쩌려고 그래? 어쩌긴 뭘 어째. 자랑스럽게 우리 남편 꽃집 한다 말하면 되는 거지. 라는 말에 엄마가 뒷목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게 살면서 약점이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래? 엄마, 약점은 무슨 약점이야. 오히려 엄청 멋진 거지. 여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엄마가 매서운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자 아빠가 남편에게 이것저것들을 물어봤는데요. 남편이 차근차근 대답을 하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주 바르게 잘 컸구만. 그래서 모친께서 하시던 꽃집을 물려받은 거구만. 사업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구만. 사람만 성실하고만 뭔 난리야. 난 우리 서윤이가 하는 거라면 무조건 찬성이야. 옛날부터 알아서 척척 잘했는데 뭘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럼 당신은 지방대 나와서 꽃집 하는 사이를 보겠다는 거야? 사람이 인성만 괜찮으면 됐지.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그래. 당신은 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나 본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요즘 인성 나쁜 젊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학을 뜬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요즘은 많이 배우고 직업 좋은 사람들이 더 젠틀하고 그렇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 우리 딸도 지방대 나왔으면 내가 말이나 안 하지. 우리 딸은 명문대 나와서 교수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지금 교수 준비하고 있는 것뿐이지 교수가 된 것도 아니구만. 뭘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학벌을 가지고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돼?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대학 문턱도 못 가봤으면서 뭔 학벌을 운운하고 있어. 그러고 보면 당신 참 양심도 없다. 우리 결혼할 때 당신도 대학 못 나왔다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처럼 이런 행동한 적이 있어? 사람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그러셨잖아. 당신 진짜 양심도 없다. 라는 아빠 말에 엄마가 잔뜩 화가 난 눈빛으로 아빠를 노려봤지만 아빠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하지만 앞으로 평생토록 우리 딸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면 난 자네한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네. 대신 우리 딸이 잘못해서 다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자네만은 우리 딸 편이 되어줘야 하네. 난 그거면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줄 수 있겠나? 네,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매가리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 기백 한번 마음에 드는구만. 아빠가 큰 소리로 웃었지만 엄마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아빠는 이상하리만큼 남편을 좋아했는데요. 첫 인상에서부터 남편이 바른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 같았어요. 학벌 이야기가 끝난 뒤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하던 꽃가게를 물려받았다고? 그럼 부모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어? 엄마가 미간을 찌푸린 채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순간 아빠가 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나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네. 그리고 저 사람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말이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 아니겠는가? 다만 언제 가느냐 하는 시기만 조금 다를 뿐이니까 그런 걸로 괜히 기죽을 필요 없네. 나는 자네한테 부모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딸을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할 뿐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네. 라는 아빠 말에 남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저도 울컥하고 말았는데요. 아빠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 뒤 남편은 아빠의 열렬한 팬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아빠 말이라면 뭐든지 믿고 따랐습니다. 아빠도 남편을 많이 의지하며 예뻐했고요. 그런 아빠의 응원 속에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의 눈은 정확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했고 인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남편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부러울 정도로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남편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 꽃집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남편 친구인 건우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저도 요즘 바쁘고 그이도 바빠서 통 만날 시간이 없었네요.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며 건우 씨가 말끝을 흐렸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게 제가 웬만하면 재수 씨한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요즘 지훈이 꽃집이 많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나 해서요. 네? 그이 가게가 많이 힘들다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모르실 것 같았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가게들도 많고요.
그럼 우리 가게가 그 정도로 안 좋단 말인 거예요? 구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지훈이는 재수 씨가 하고 싶다는 교수 되게 해주는 게 삶의 목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안 했을 줄 알았어요.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진짜 몰랐어요. 너무나 뜻밖의 말에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생활비도 주던 대로 줬고 집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기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니까요. 지훈이가 원래 힘들다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지훈이가 늦게 들어온 날도 많지 않았나요? 그게 저도 연구다 뭐다 워낙 바쁘다 보니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도 많고 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가끔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가게에서 일하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지은이가 가게 문 일찍 닫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우 씨 입에서 대리운전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순간 눈앞이 아찔하며 현기증이 일어났기에 제가 휘청했는데요. 건우 씨가 놀란 채 부축해줬습니다. 제수 씨, 괜찮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만. 당연히 놀라셨겠죠. 지훈이가 절대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요. 보니까 저녁도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때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해보는 만큼 해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건우 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많은 상념들이 머릿속에서 엉키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렸는데요. 그런 큰 문제가 있었음에도 알리지도 않고 혼자 소가리를 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속상하고 야속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밖에서 따로 만났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던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서방한테 돈을 건넨 적이 있었어. 아빠가 그 사람한테 돈을? 대학 교수가 되고 결혼시켜야 했는데 그냥 보낸 게 걸리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 경기가 안 좋다 뭐다 해서 몰래 꽃가게 가서 지켜봤더니 장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길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돈 봉투를 건넨 적이 있는데 이서방이 극구 사양을 하더라고. 워낙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거절할 줄은 알았지만 그 뒤 영 걱정이 되긴 했어. 그 와중에도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서방은 볼수록 참 바른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근데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 라미 아빠가 심란한 표정으로 내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빠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겠다며 같이 집으로 왔고 남편에게 일찍 들어오라는 전화를 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입을 뗐습니다. 자네 지금껏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었다며? 장인어른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나. 그렇게 힘들었으면 얘기를 했어야지. 그냥 조금만 버티면 될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 혹시나 이런 문제로 이 사람이 하는 일에 차질이라도 생길까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도 힘든데 대리운전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아닙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자네 마음은 잘 알겠네만 나한테는 자네도 우리 딸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이네. 한마디로 자네도 내 자식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식이 그 고생을 하는 걸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는 거야.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아프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버지한테 기대도 된다는 말일세.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한데.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며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빠가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죄송하면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라는 말을 끝으로 아빠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다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바라고 바라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딸이 태어났는데요. 남편의 헌신 덕분에 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제게 있어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빠도 남편에게 항상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는데요. 엄마의 불만은 말도 안 되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이모딸은 명문대를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을 했고 얼마 뒤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모는 항상 엄마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식 자랑을 했어요. 잘 알다시피 이 고시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우리 딸도 3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우리 사이는 한 번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 둘 다 머리가 좋아서 손주는 천재가 태어날 것 같다니까. 이래서 학벌이 중요하다는 거야. 라는 말에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 있었는데요. 엄마는 유독 이모 말에 많이 휩쓸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든 이모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제부가 인사를 하고 가자 엄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이모를 맞았고 한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뒤 동생과 제부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엄마는 어디를 가나 제부 자랑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제부를 티나게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빠를 많이 좋아하고 따르다 보니 친정에 자주 가곤 했고 남편은 아빠와 함께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와 세차도 다니고 아빠한테 테니스도 배우면서 딸인 저보다 더 잘 지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남편을 못마땅해 했지만 아빠 눈치를 보면서 노력하는 듯 해 보였는데요. 제부만 오면 엄마가 본심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부도 엄마와 마찬가지로 학벌 부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느 날은 친정에 가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 제부가 영어로 제게 뭔가를 묻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당황한 채 제가 제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미국도 아닌데 굳이 왜 영어로 물어보고 그래요? 그게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영어가 더 익숙하더라고요. 우리 본가는 부모님도 영어를 잘하시다 보니까 영어로 소통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어를 할 줄 알긴 하는데 능숙하지가 않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훈이도 영어라면 웬만큼 할 줄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못한다는 건 아니고 처형이나 저처럼 유학을 다녀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이래서 학부를 무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처형은 영어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이왕이면 이 사람도 유학 다녀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만 보면 장인 장모님이 처형하고 차별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제부가 불만스레 말을 꺼내는 모습에 동생이 의기소침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상해서 제부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유식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생각 아닐까요?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못 배운 것보다는 많이 배운 게 낫잖아요. 라며 제부가 남편을 향해 영어로 묻는 모습에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영어 발음이 제부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어민 발음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아빠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아니 우리 이서방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그동안 굳이 말할 이유도 없었고 영어 좀 한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서요. 내가 보기엔 둘째 사이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지. 우리 회사에서 영어 좀 한다는 직원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대체 영어를 어디서 배운 건가? 사실 고모가 미국에 살고 계셔서 한동안 미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네. 고모가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은 왜 못 뵀었지? 그게 고모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스스로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그렇잖아도 고모부 건강 좋아지시면 한번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고모님이랑 통화는 몇 번 한 적이 있었어. 축의금도 꽤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말은 안 했잖아. 나도 당신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지는 몰랐네. 굳이 티낼 필요가 없어서. 그게 딱히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 라는 남편 말에 제부가 썩소를 지었는데요. 그 뒤 제부는 말을 아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일 삼계탕 끓일까 하는데 저녁에 먹으러 와. 내일? 그이가 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이서방 시간 안 되면 너만 오면 되는 거지. 엄마가 은근슬쩍 저만 오기를 바란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버럭했습니다. 그이도 없는데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난리야. 은근히 이서방 무시하잖아. 엄마 계속 그러면 나도 안 참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무시하긴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암튼 내일 집에 들러. 반찬도 좀 줄 테니까. 다른 집은 시부모가 반찬도 챙겨주고 돈도 팍팍 주고 그런다는데 이건 교수식이나 돼서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있어.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갔는데요. 그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역시나 밥을 먹는 내내 엄마가 제부 앞으로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최서방, 많이 먹게나. 이 전복이 그렇게나 좋다고 하니까 많이 먹어. 그리고 우리 최서방이 닭다리도 좋아하니까 이 닭다리 많이 먹게나. 라며 엄마가 제부 접시에 닭다리를 올려줬는데요. 저도 모르게 욱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도 닭다리 좋아하거든? 이서방은 아무거나 줘도 잘 먹던데 뭔 소리라는 거야. 안 그런가 이서방? 네, 저는 장모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다 괜찮습니다. 거봐라, 다 괜찮다고 하잖아. 그냥 막 자라서 그런지 아무거나 잘 먹어서 좋다니까. 엄마가 비웃음을 가득 담은 눈으로 남편을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런 엄마 모습에서 환멸감이 느껴져 제가 젓가락을 놓고 따져 물으려고 하던 순간 아빠가 엄마 앞에 놓인 냄비를 냅다 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식탁에 있던 반찬들까지 우르르 바닥에 떨어졌고 가족 모두 놀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차별을 하고 있어. 이서방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사람이 착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이지? 내가 차별을 하긴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뭐야.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까 당신 좋아하는 둘째네 집에 가서 둘째 사이랑 살아. 난 우리 첫째 사이랑 살 테니까. 내가 가긴 어딜 가. 당신 좋아하는 둘째 사이네 가라는데 뭐가 불만이야?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자 엄마가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결국 그날 다들 눈치를 보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살면서 아빠는 그토록 화를 낸 일이 없었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엄마는 예전과는 다르게 아빠 눈치를 살폈어요. 물론 교묘하게 차별을 하긴 했지만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기에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남편이 기쁨 가득한 표정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입을 뗐습니다. 여보, 할 말 있는데 말이야. 할 말이라니?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네. 얼굴에 티가 다 난 거야? 그럼 아주 신나 보이는데 무슨 일인데 그래? 고모가 한국에 오신대. 고모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나 봐. 저번에 고모님이랑 통화할 때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은 들었어. 고모랑 계속 통화했던 거야? 시부모님 대신인데 당연히 안부 전화는 계속 드렸지. 꽤 오래 치료받으셨던 것 같은데 다행이야. 그니깐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다 나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고모가 한국에 오신다고 하더라고. 정말? 언제 오신다고 하는데? 다음 달 말에 들어오실 거라고 했어. 사실 고모가 축의금만 보내고 결혼식에 참석도 못하고 그래서 많이 미안해 하셨거든. 내가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결혼식 전날 통화하는데 엄청 많이 우시더라고. 그랬을 것 같아. 고모님 말씀으로는 두 분 사이에 자식이 없다 보니까 당신은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맞아. 두 분이랑 같이 살 때는 어딜 가나 나를 아들로 소개하셨거든. 사실 대학도 미국에서 다니라고 했는데 엄마가 혼자 꽃집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엄마 옆에서 대학 다닌다고 한 거야. 그때 고모가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 그리고 사실은 꽃집도 고모가 마련해 준 거야. 뭐? 고모님께서? 상가가 당신 명의인 줄은 알았는데 고모님이 해주신 거라는 건 처음 알았네.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진짜 대단하시다. 엄마도 고모한테 잘했고 고모도 엄마한테 잘하다 보니까 두 분이 친자매처럼 잘 지내셨거든. 문득 시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것인지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도 고모님이 오신다는 말을 전했더니 아빠가 반가운 듯 말했어요. 귀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야겠구나. 여기서? 그럼 사돈이 오시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부모도 아니고 고모가 오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입을 삐죽이고 있자 아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서방한테는 부모님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만한 대접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오랜만에 한국 오시는 건데 한식으로 잘 좀 준비해보자고. 아빠도 설레이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자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두 분이 한국에 오셨고 우리 부부가 마중을 나갔는데요. 남편을 마주하자마자 두 분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혼식에 못 가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도 병문안 못 가봐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필 경기가 안 좋아서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고모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고생을 하고 있어? 저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언제까지나 고모한테 손 벌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알아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장인어른이 도와주셔서 괜찮았어요. 고모부 아프다고 하시는데 갈 수도 없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면회도 안 되고 했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그때는 나도 정신이 없었어. 네 고모부 잘못되는 거 아닌지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는지 몰라. 그래도 인명은 제천이라더니 다시 건강을 회복했잖니. 네 고모부도 결혼식 못 가봐서 막 눈물까지 흘렸잖아. 라며 남편과 두 분이 반가움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두 분이 남편을 얼마나 아끼는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두 분이 남편 손을 잡고 잠시도 놓지 않았거든요.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집에 도착을 한 뒤 부모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리자 두 분이 부모님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 다 같이 친정에 갔더니 아빠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두 분을 맞이했지만 엄마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애써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제부가 신나서 고모부님께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가 자랑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둘째 사이가 명문대를 나와서 유학까지 다녀온 박사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제1의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아, 예. 명문대를 나왔다니 충분히 그럴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훈이도 똑똑해서 공부 참 잘했는데 지 엄마 일 돕는다고 4년 내내 장학금 받으면서 그곳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 부부가 얼마나 말렸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워낙 마음이 착하다 보니 엄마를 두고 미국으로 오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지훈이도 학교 다닐 때 수제 소리 들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미국 가서 공부를 했으면 학벌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엄마가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말을 꺼내자 아빠가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대화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잠시 후 저녁은 외식을 하자며 다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요. 순간 엄마가 또 말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두 분은 우리 마사이 소나타 타고 오시면 되겠네요. 저는 우리 둘째 사이 제네시스 타고 가겠습니다. 우리 둘째 사이 연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차로 바꿨거든요. 저 차 가격만 해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라미 엄마가 제부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모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집에서부터 엄마가 은근히 남편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고모님이 속상한 듯 말을 꺼냈거든요. 그러게 내가 미국에서 대학 다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한국이란 사회가 학벌 위주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니까. 고모,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수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라는 거지. 아내는 유학까지 다녀와서 교수하고 있으니 더욱 비교되지 않겠어? 진짜 괜찮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네 고모부 사업 배울 생각해. 이번에 네 고모부가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 고모부 사업을요? 뭘 놀라고 그래. 우리한테 자식도 없는데 그럼 네가 배워야지 누가 배워. 그러게 그때 미국에서 대학 나와서 쭉 배웠으면 좀 좋았겠어. 그리고 우리가 나온 김에 차나 한 대 바꾸자꾸나. 네? 차를 왜 바꿔요? 지금 타는 차 아주 멀쩡한데 무슨 차를 바꿔요? 니들 결혼할 때 내가 다 챙겼어야 했는데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잖아. 돈 보내준 것도 다시 보냈던데 왜 그랬어? 저도 양심이 있지. 맨날 어떻게 받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암튼 지 엄마 닮아서 욕심 부릴 줄도 모른다니까. 어쨌든 그때 못 받았던 거 이번엔 싹 다 할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두 분이 우리를 데리고 차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두 분이 부자인 줄을 알았지만 차값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이런 비싼 수입차를 받아도 되는 거야? 당신 차 가격 보긴 한 거야? 내가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부차보다 훨씬 비싼 것 같던데? 아까 그 차 이름이 포르쉐 맞지? 고모 입장에서는 내가 차별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야. 우리 고모가 그런 건 절대 못 참거든. 거기다 우리 고모 고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절대 못 말려. 문제는 고모부도 옆에서 계속 부추기고 계시잖아. 그래도 친자식도 아닌데 너무 비싼 차를 사주신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생각해서 사주시는 걸 안 받으면 서운해하셔서 어쩔 수 없지 뭐. 한국이랑 미국이 조금 다른 게 내 미국 친구도 입양된 친구인데 그 친구 미국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차별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냥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오히려 더욱 놀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얼마 뒤 두 분은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부모님께 차를 바꿨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빠는 많이 놀란 표정이었고 엄마가 피식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또 무슨 차를 샀는데 그래? 이름이 뭐라고? 포 머시기? 옛날에 폰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런 차인가? 폰이는 또 뭐야? 포르쉐라니까? 그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니까? 비싸봤자 우리 둘째 사이 차보다 비싸겠어. 라는 엄마 말에 아빠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만. 그 차가 얼마짜린 줄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야 모르지. 아무리 그래도 제네시스보다야 비싸겠어. 당신 진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만. 저 모델 살려면 2억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는 차야 이 사람아. 아빠가 핀잔을 주며 차 가격을 말하자 엄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 그렇게 비싼 차가 있단 말이야? 아니 무슨 차에 금을 두른 것도 아니고 차가 뭐 그렇게 비싸? 내가 차에 대해 모른다고 당신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이 사람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네. 당신하고는 답답해서 말하기 싫으니까 조용히 좀 해봐. 근데 그런 차를 정말로 선물해 주셨단 말이야? 오, 미국에서 사업하신다는데 돈이 진짜 많으신가 봐. 아니 그렇게 부자였어? 엄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인도받은 차를 타고 친정에 갔더니 제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를 구경했어요. 이게 제 드림카인데 진짜 이게 형님 차예요?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사주시는 대로 받았어. 형님, 이 차는 아무나 타는 차가 아니에요. 진짜 엄청 비싼 차인데? 부럽네요.
이 차가 그렇게 비싼 차야? 그럼요. 저 같은 월급쟁이는 꿈도 못 꾸는 차죠. 제부가 부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자 엄마가 신이 나서 차를 구경했는데요. 그럼 당신은 둘째 사이 차 타고 오라고. 왜? 나도 이 차 타고 가면 되지. 당신은 둘째 사이 차 타는 게 최고로 좋다고 했잖아. 차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면서 뭘 타려고 그래. 당신이 좋아하던 저 차 타고 쫓아오라고. 그동안 당신이 이서방한테 한 게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이 차 타면 안 되지. 아빠가 차에 타자마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가 울상을 지었는데요. 그 뒤 엄마는 여기저기에 우리 남편 자랑만 하고 다녔어요. 이모에게 신이 나서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마사이 차가 포르쉐야 포르쉐. 들어는 봤어 포르쉐? 둘째 사이 말 들어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는 그런 차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고. 이제 보니 우리 마사이가 복덩이였다니까. 내가 사람을 못 알아봤지 뭐야. 엄마가 한껏 자랑을 하자 이모가 풀조금 표정으로 돌아갔는데요. 대체 왜들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차별하더니 엄마는 양심도 없어? 아니 내가 뭘 차별했다고 그래. 그리고 내 입장에서야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 없지. 넌 교수인데 사이는 조금 그랬잖아. 그건 그렇고 우리 휴가 때 미국 가기로 했는데 엄마는 그냥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을게. 뭐? 미국? 미국은 갑자기 왜 가는데? 고모님이 비행기표까지 싹 다 끊어주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좌석도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주신다고 하셔서 아빠 모시고 우리끼리 다녀올까 해. 그럼 나는 왜 안 데리고 가고 니들 아빠만 데리고 가? 그동안 엄마가 그이한테 한 게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주라. 나도 미국 안 가봤단 말이야. 글쎄 그건 안 된다니까. 그이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난 도무지 용납이 안 되거든. 그리고 엄마 속 보이는 행동 신물이 날지경이니까 엄마는 둘째 사이랑 제네시스 타고 가까운 데 드라이브나 다녀오던지 아니면 엄마 좋아하는 이모랑 같이 또 열심히 자랑질 대회? 그거 하면서 시간 때우면 되겠네. 글쎄 내가 잘못했다니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나도 좀 데리고 가줘. 엄마, 사람 성향 잘 안 바뀐다는 말이 있더라고. 엄마는 절대 안 바뀔 거야. 제 말에 엄마가 손사래까지 치면서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 뒤 엄마는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학벌과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사람 내면이 중요시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된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